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대표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어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입시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로서 여러분께 접근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 내 못생긴 국어 성적의 범인을 찾았다. 바로 누구? IQ. 내 지능 때문인가? 여기서 또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지능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매장당하는 거 아님? 이거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거 아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데 이렇게 또 PC 들이대실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가볼게요. 국어가 지능 때문이라니.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머릿속에 지식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메모리 중에 크리스탈라이즈드 메모리라는 게 있잖아요. 탄탄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 그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인정합니다. 문제풀이 요령이 부족한 친구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나름 지식도 있고 문해력도 꽤 있어요. 문제풀이 요령도 몇 달 동안 스타 강사한테 막 강의 들어가고 다 배웠어요. 그런데도 항상 시험 보면요 모의고사 지문 3지문을 못 풀어, 2지문을 못 풀어, 꼭 한 지문은 꼭 못 풀겠어. 그런 친구들 어때요? 우리가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정보 처리의 속도, 배우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물론 모두가 느린 건 아니죠. 빠르다 느리다의 개념은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국어 만점, 국어 1등급 받는 친구보다 느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어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다시 말해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거, 새로운 걸 배우는 속도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지능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건 당신의 정보 처리 속도가 다소 늦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 뭐라 그래? 학생들이 저 그러면 지금 성적이 국어 모의고사 5등급인데 저는 그럼 평생 5등급인 거네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의 지능 혹은 학습 지능이 고정돼서 변치 않는다고 착각들을 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노력하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 특히나 이제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한 친구죠. 학원에서 스타 강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동네에서 좀 유명한 선생님들은 그런단 말이야. 야, 네가 이제까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고 너는 내 강의만 꾸준히 따라오면 너도 1등급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 교육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과거에 책 읽은 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다 지식이고 문해력을 형성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뇌에 신선한 자극을, 스티뮬레이션을 계속 줘갖고 여러분의 지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 그게 필요 없겠어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어도 내가 정보를 스스로 처리하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내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똑같은 거야. 스타 강사 선생님의 머리를 컴퓨터에 비유해 볼게요. 인텔 13세대 CPU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해. 근데 우리 학생은 아직 지능 개발을 많이 못 해가지고 인텔 5세대야 CPU가. 근데 둘이 와이파이 연결했다고 나도 CPU가 바뀌나? 그리고 똑같은 교재를 써. 예를 들어서 윈도우 11이라고 해볼게요. 선생님도 윈도우 11 쓰고 나도 윈도우 11 쓰는데 처리 속도가 같아지냐고요. 프로그램이 같다고 해서.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정 교과 과정을 한다거나 특정한 선생님한테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배운다고 해서 내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CPU 교체해야 된단 말이야. CPU 교체가 뭐예요? 6개월, 수년에 걸쳐가지고 하나하나 새로운 정보 내가 소화시켜서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정보 처리 속도, 다시 말해 지능을 올리는 건 여러분 등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 등산하는 사람들은 허벅지가 후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빨리 못 올라간다고. 그치만 그거를 2년 3년 동안 해보라고요. 그쵸? 아니면 여러분이 약초꾼이 되는 거야. 아니 10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허벅지가 두꺼워지죠. 처음엔 잘 못했지만 점점 등산을 잘하게 된단 말이야. 전문가 수준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능이라는 것도. 손쉬운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타 강사 강의 듣는다고 내가 국어 성적이 갑자기 엄청나게 상승해서 1등급을 찍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나보다 입이 정보 처리 속도가 빨랐던 친구는 손 놓고 놀고 있나? 아니잖아. 학습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하는 능력이나 계획을 잘 짜고 실천하는 능력도 있지만 학습 지능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오해하시지 않기를. 지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지능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능이라는 건요 똑같은 시대, 2023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돌아가신 막 1930년대 어른의 IQ 100하고 지금 100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같은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9살끼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99세 어른하고 지금 19살 아이하고 IQ 100이라고 했을 때 지능의 능력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IQ는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라는 건 뭐예요? 특정한 값만
치르면 어느 정도 점수를 준다라는 거고, 상대평가는 상대보다 잘해야지 점수를 좋게 받는 거잖아요. 답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 진행이라는 얘기를 할 때 외국에 있는 저 아랍에 있는 태국에 있는 저기 필리핀에 있는 친구의 성적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친구랑 같이 수능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말도 안 되고 불법이긴 하지만 지금 2023년 기준 19살 고3일 학생들 30만 명을 데려다가 강제로 수용시설에 놓고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IQ 테스트를 치러요. 그러면 평균은 100이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평균값을 100으로 산정하고 그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있느냐를 가지고서 IQ 성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을 보면 혹은 모의고사를 보면 표준 점수를 맞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우리가 표준 편차 15로 설정한 IQ 테스트를 봤을 때 IQ 85에서 IQ 115 사이가 68%, 그러니까 거의 70%는 IQ 85에서 115예요. 또 이런 친구 있어. 아니 IQ 85면 이거 오랑우탄 지능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IQ가 85예요. 우리가 동물한테 어떤 IQ 값을 설정해주는 거랑 사람의 IQ를 설정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 동물을 사람이랑 같이 실험할 수가 없거든. 그 정도는 알죠, 여러분. 제가 아까 상대평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정도 이해 안 된다. 국어 한 7등급, 8등급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예. 아무튼 간에,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절반은 뭐다? IQ는 2자릿수인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고. 상대가 이상한 소리 하거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너 IQ 2자리냐 이러면서 캐캐캐캐 웃었는데 그 질문을 던지는 작자도 IQ가 2자리일 가능성은 50%예요. 이런 거죠. 예. 보겠습니다. 지금 IQ가 95 이내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대한민국 동일시대 동일 연령인 사람끼리 테스트를 했을 때 95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 IQ가 아니라 95인 학생이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학능력 시험 국어 시험에서 1, 2등급 맞을 개연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3등급도 힘들고 4등급도 힘들어요. 이 친구는 뭘까? 5등급일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국평5라는 표현도 쓴다며. 국민평균 국어 등급 5등급이다 이러면서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1, 2, 3등급까지 갈 수가 없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력을 하면 바뀝니다. 다만 그 노력의 시간과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고 많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오면 115로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쫙. 근데 2달, 3달 만에 될 수는 없죠. 조금 인기 있는 학원으로 바꾸고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난다고 이게 돼요? 안 되죠. 문제풀이 스킬을 얻는 거랑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속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전혀 별개의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학원 선생님들이 이걸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게 애들이 학원 안 오려고 그럴 거야 그러면. 에이씨 이러고. 보죠. 내 못난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부족한 요소가 단순 지식 문해력이냐, 아니면은 요령이 내가 부족해갖고 성적이 조금 미진하게 나오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학습하는 속도가 느리구나, 내가 학습 지능이 조금 후달리는구나, 이걸 인식할 거냐. 두 번째, 장기간의 고강도 학습을 내 머리에 때려 넣어줘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친구도 있어요. 국어가 6등급이야 5등급이야. 근데 한 5월쯤 재석은 띄가갖고 지금부터 제가 밥 먹고 공부만 하면 몇 등급까지 올라가,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 순진해. 안타까워. 저는 얘기해요. 사실대로 성적이 하나도 안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 숙련도와 학습 지능 향상,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앞선 두 가지를 확실하게 챙기면 숙련도가 높아지고 학습 지능이 향상됩니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6개월을 공부했는데 계속 국어 모의고사 등급이 4등급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정말 미치겠어.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나는 꼭 스카이나 서성하는 가야겠어. 그래야 속이 풀려. 물론 이제 뭐 반드시 그런 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닌데, 그 학생이 그걸 꿈으로 갖고 있다면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년 더 추가 학습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선생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